네, 첫 번째 미국의 물가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딱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8% 턱밑까지 왔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 살펴볼 텐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re's more inflation coming as the Federal Reserve starts raising interest rate.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네.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살펴보시면 이번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월에 세웠던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는 지난해 12월에는 7%, 올해 1월에는 7.5%로 세 달 연속으로 7%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0.8% 오르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7%를 웃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CPI는 지난달 24일에 벌어졌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및 가스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 치솟을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오는 CPI 지수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32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역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장 체감하는 운송비라든가 항공료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소비자들도 많이 체감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3월과 4월에는 도대체 어떤 지표를 또 받게 될까가 좀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뭐 연준의 행보도 있고 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표가 많이 됐는데요.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CPI 수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전에 강력한 소비 지출, 임금 인상,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2월에 CPI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크게 오르게 되면서 당분간은 역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CPI 지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도 나머지 여러 가지 소비재 부분이나 좀 일상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중간 선거 결과 그리고 CPI에 따라서 조금 더 행보가 바뀔 수 있다고 한 만큼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일 텐데요. 이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데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연준이 예정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통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태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전쟁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들으셨다시피 간밤에도 결렬이 됐습니다. 회담이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승기를 잡을 때까지는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암시했는데요. 계속해서 대비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투자자들도 고인플레 시대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서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돼서 보겠습니다. 이런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21쪽에서도 많은 또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 네.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금리는 묶었는데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좀 매파로 변했다는 해석이 많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ECB won't raise rates until sometime after net bond buying ends. Lagarde. ECB 라가르드 총재가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네. 매파적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ECB가 10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면서 돌연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 그리고 0.25%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장세를 제약하게 될 것이고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동과 물가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국제적인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2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과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 있어서 분수령이라며 22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 유동성을 유지하는 한편 EU와 유럽 각국이 결의한 이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 이사회는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이든 다 동원해서 좀 안정적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 매입 종료 시기가 언제쯤 그렇다면 들어가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들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왔나요, 일정들이? 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22는 이날 예상대로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자산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200억 유로, 한화로 약 27조 원 규모로 해온 채권 매입을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로 늘렸다가 6월에는 다시 200억 유로로 규모로 하겠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는 채권 매입을 2분기에는 월 400억 유로 규모로 늘렸다가 3분기에는 월 300억 유로 규모, 4분기에는 다시 200억 유로 규모로 복귀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중기적으로는 목표치인 2%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에너지 가격의 근원적인 상방 위험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CB는 통화 정책 방향에서 이 3분기의 순 매입 규모는 향후 지표와 전망을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만약 지표가 중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채권 매입 종료 이후에도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를 한다면 3분기의 채권 매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유럽 증시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계속된 정책적인 수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각국에서 바짝 움직이고 있다는 점, 전쟁과 인플레와 어떤 전쟁이죠. 네, 이런 흐름과 싸우기 위해서의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모습 유럽에서부터 일단은 확인됐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존의 깜짝 발표가 사실 어제 장마치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네, 이 부분 좀 살펴주세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mazon stock has its second best day of 2022 on planned 24-1 split.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요. 바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주식을 2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 또 100억 달러, 약 12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약 17만 원만 있으면 아마존의 주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의 주주라면 1주당 19주를 더 받게 되는데요. 주식 분할은 5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고 5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6월 6일부터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만기 시점이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올 들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이끄는 가운데 이 아마존과 구글 등이 액면 분할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이 부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주가 부양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배적인 것은 이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라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에서 견실한 실적을 낼 것이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내다봤고요. 통상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또 펀디멘털을 잘 살펴본 다음에 지금을 기회라고 삼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액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 이후에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로 많이 뛰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아마존도 과연 이 액분의 효과를 어느 정도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점검 필요할 것 같은 뉴스였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